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모바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세티즌 모바일 포커스의 홍석표입니다. 이번 주 모바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3년 9월 첫째 주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IFA 2013이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하반기 모바일 업계도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받는 기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7형의 FHD 슈퍼 아몰레드 탑재, 1300만 화소 카메라, S펜 특화 기능으로 무장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 3, 2700만 화소의 DSLR용 소니 G렌즈를 탑재, 퀄컴 스냅드래곤 800AP를 탑재한 소니의 엑스페리아 Z1, 스마트폰과 탈부착 가능한 렌즈인 소니 DSC QX10과 QX100, 8.3형 IPS 디스플레이와 퀄컴 스냅드래곤 600AP를 탑재한 LG의 G패드 등 다양한 모바일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웨이러블 스마트 기기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1.63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 190만 화소의 카메라, 스마트폰과 연동해 S보이스,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삼성의 갤럭시 기어와 1.5형 디스플레이, 200MHz 코어텍스 M3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워치인 퀄컴 토크 등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기어는 카메라를 탑재한 점이 참 독특한데요. 하지만 위치상 얼굴을 보며 화상 전화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바일 AP에 주력하던 퀄컴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개한 점이 이례적으로 다가오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MS가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폰 OS와 기기를 함께 개발하는 업체가 늘어나는데요. MS의 윈도우 8과 노키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모토로라, 애플의 iOS와 아이폰처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삼성이 주력 개발 중인 모바일 OS인 타이젠의 글로벌 출시가 늦춰지고 있어 삼성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 세티즌 회원들의 반응을 전화통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오지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재강씨 반갑습니다. 네, 최근 MS가 노키아 모바일 팀을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OS와 디바이스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양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국내 국민그룹 같은 이제 삼성 같은 회사가 네. 핀란드에서 노키아인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노키아가 이제 휴대폰 제조사로 알고 있지만 네. 실상은 이제 통신 장비,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노키아의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이제 7조 8천억 원이라는 이제 가격으로 이제 인수됐다는데요. 네네. 휴대폰 측에서는 이제 휴대폰 측면으로 볼 때는 구글과 모토로라 같은 연합같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같아짐으로써 그렇죠. 최적화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애플이 iOS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드는 것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의 현재 행보를 보고 이제 MS 인수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출시된 모토 X의 경우 네. 구글 에디션도 아니고 레퍼런스도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인수했지만 점유율 부분에서 크게 눈에 띌 만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MS도 이런 스마트폰을 인수함으로써 얼마나 크게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제 의문점이 들게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키아가 노키아 인수한 MS가 얼만큼 이쪽 스마트폰 부분에 투자를 할지도 또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네. 사실 MS가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3위인 OS가 이제 윈도우 8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 그 점유율이 3.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아이폰이 구글 맵에서 독립한다고 아이폰 4를 만들어서 독립한다고 했을 때 독자적인 맵을 만들기 위해서 노키아의 지도 사업 부분을 인수하려고 했던 게 이제 기억나는데요. 네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특허권을 라이선스로 이제 MS가 가져오고 네. 소유권은 그대로 노키아 측에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노키아 스마트폰 제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노키아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능력이 포함된다면 네. 현재 윈도폰에서 이제 지도 맵이 빅맵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좀 더 네.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빅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죠? 네, 그렇죠. 빅맵이나 뭐 어차피 노키아에 나와 있는 앱 자체도 네. 이제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뭐 사실상 노키아나 MS에 만드는 폰들의 판매 중심처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용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은 네. 이제 그쪽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또 구글의 경우 이제 넥서스 시리즈를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판매하고 구입하는데 네. 이를 이제 MS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제 노키아의 유통 판매 방식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유통으로 이제 점유율을 또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사 인수 소식이 더욱 주목을 받는 곳이 삼성인데요. 그렇죠. 네. 회원님 혹시 타이젠 구동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예, 구동하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삼성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조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삼성은 이제 구글에서 OS 독립하기를 많이 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아마 OS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뭐 홈버튼의 개수 디자인의 이제 제한이나 OS 최적화 등을 때문에 구글이 만든 OS 따라서 폰을 제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삼성이 이제 바다라는 OS를 만들어서 웨이브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미 양분된 이 iOS, 안드로이드 싸움에서 이제 힘써보지 못하고 이제 바다 부서가 이제 삼성 내에서 정리되고 이 부서 있는데 이제 타이젠 OS 부서 이동했다고 또 합니다. 예, 그렇죠. 네, 타이젠이 또 인텔과 함께 만들고 있는 OS인데 네. 생각보다 출시가 좀 더디어서 이제 또 바다와 같이 이제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타이젠 OS를 넣은 스마트폰을 갤럭시 S3 정도의 폰에 이식하려 판매했는데 타이젠이 이미 이슈에서 좀 많이 벗어났어 그 사이에 좀 더 고사양 폰에 출시하기 위해 또 출시가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이젠이 뭐 제4의 OS라고 불려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나 삼성같이 이제 거대 기업의 뭐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홍보나 연구 개발이 상당할 거라 예상되는데 그렇죠. 몇몇 사람들은 또 제3의 OS라고 불리는 윈도우 8도 안 되는 마당에 타이젠이 잘 될까? 이런 뭐 의견을 내는데 네. MS와 다르게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 점유율이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점유율에 타이젠을 얻는다고 보면은 이제 뭐 타이젠의 네. 성공 여부는 윈도우 8을 보고 막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최근 우분투 OS는 또 결국 투자 유치가 실패해서 망했다는데 네. 이걸 보면 또 이제 OS 시장의 폭이 얼마나 높은지 또 알 수 있고요. 현재 타이젠이 출시한다고 해도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버전업이 꾸준히 되고 있는 반면에 첫 번째 어떤 베타 테스터의 개념이라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서 상당히 불리하게 저도 느껴지네요. 뭐 상당히 불리하겠지만 이미 뭐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드는 어떤 OS인지 이미 여기에 대한 이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삼성이 거기에 얻는 폰을 만들기 때문에 네. 다 알기 때문에 결국에 정식 출시가 된 버전에서는 크게 현재랑 안드로이드나 iOS에 크게 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재광 회원님은 구글과 모토로라 합작에도 점유율은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국산 OS의 글로벌화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닌 꾸준한 관심이 지금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굵직한 모바일 OS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통 3사의 LTE 주파수 경매가 50번의 입찰, 1번의 밀봉 입찰을 통해 결국 사이좋게 주파수를 나눠 가졌습니다. SK와 LG U+의 견제 속에서 KT가 1.8GHz 대역의 황금 주파수를 9,00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만족스럽다던 이통 3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들인 입찰금이 소비자들 몫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 조속하고 시원한 통신사의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롭고 풍성해진 기기와 함께 세티즌도 양질의 리뷰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모바일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